유럽이 바다 건너 동아시아까지 진출하던 대항해 시대,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뒤처지는 나라가 되었을까? 네덜란드 청년 하멜이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제주도에 표류해온 것이 1653년이고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간 것이 1666년이므로 하멜이 조선에 머문 시간은 무려 13년이나 돼. 그러니까 조선은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서양 문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망한 명나라를 섬기며 성리학에만 집착하는 답답한 나라가 되어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조선이 왜 이렇게 뒤처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하멜은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무역을 하던 시기였지.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명나라가 망한 후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멜이 조선에 왔을 당시의 왕이 효종이었고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고 있었어. 그래서 효종은 하멜 일행을 통해 서구의 무기 기술을 도입하려 다소 애쓴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이들을 전라도로 보내놓고 방치했어. 한편 일본은 네덜란드가 상주 중인 대지마 상관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받아들였는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의학서까지 번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번역되어진 신경연골 동맥 등의 단어가 지금까지 쓰이게 돼. 네덜란드는 조선과 직교역을 원했으나 일본이 막았어.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한편 남명을 이끌던 정성공이란 인물이 1661년에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던 타이완을 공격했어. 당시에 타이완에 거점을 두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큰 수익을 내던 네덜란드는 타이완을 잃은 후 조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돼. 그러한 때에 조선을 탈출한 하멜이 조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인도 회사는 코리아호를 만들어 조선으로 보내게 되지. 하지만 코리아호는 조선으로 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 조선은 가난한 농업국가이다. 조선은 해외 무역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서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조선보다 일본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 16세기 중반 포르투갈로부터 조총과 천주교가 일본으로 유입됐어. 하지만 17세기 초반 에도 막부는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1637년에는 천주교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돼. 이후에 반란을 진압한 에도 막부는 데지마라는 작은 인공섬을 통해 네덜란드와만 무역을 했어. 추억의 고전 게임 대항해 시대 2 알아? 그 게임의 주인공들 중 포르투갈의 조안 페레로를 선택하면 선교사 한 명을 일본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퀘스트가 아닌가 싶어. 그런데 조선은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발전해가는 것을 몰랐을까? 조선은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성리학만 고집하며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한 문명국가라는 생각으로 일본의 발전을 무시한 건데 일본의 발전된 문물을 인정하기 싫은 조선의 태도는 18세기 초까지 이어지다가 영조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고 관심을 두게 돼. 이것도 그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조선통신사는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득템하게 돼.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린 듯한다면 어찌 우리 백성에게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는 17세기에 조선의 답답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예속논쟁이 아닐까 하는데 예속논쟁이라는 건 효종이 승하하신 후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할지 1년 입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야. 효종께서는 둘째 아들이니 1년 복이죠. 하지만 임금이셨으니 큰 아들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3년 복이 맞습니다. 임금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조선이 현실과 동떨어진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 인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인조는 광해군을 내쫓고 왕이 되기 위한 명분 중의 하나로 친명배금을 내세웠기 때문이야. 이후에 병자호란 때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갑자기 죽게 되고 조선은 예속논쟁이나 하는 나라가 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음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조선. 그리고 성리학에만 집착하며 더욱더 좁아진 세계관. 이러니 조선이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